코로나 비상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빌딩 남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목은 코로나 비상, 네, 부동산 투자 방향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도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뭐 메르스보다는 발병해서 뭐 사망 확률이 높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상당히 무섭죠. 이게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뭐 대구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힘겨운데 뭐 경제인들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가서 물자도 보내주시고 이런 좋은 소식도 많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같이 협력해서 도와가지고 좀 이 상황을 잘 이겨 나가겠죠, 저희가. 그죠? 옛날에 우리가 뭐 다 그랬는데 이런 상황 당연히 이겨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지금 혹시라도 뭐 감염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의심이 가, 솔직히 저도 막 뭐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 좀 무섭더라고요. 이걸 그럼 병원에 가야 되나? 병원 가면서 내가 또 막 이렇게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 무서워서 어디 가지를 못하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해가지고 법원도 문 닫고, 그죠? 뭐 임장도 못 가겠고, 뭐 사람 모이는 데도 못 가겠고, 이건 뭐 부동산 뭐 어디 말도 못 하겠고 못 하겠잖아요.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은 두려운 거고, 두렵고 무섭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최소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 때로는 오늘 잘 사는 일들,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겠죠. 이전에도 어려운 시절에 그 상황을 넘어가려면 뭔가 시감자 같은 그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고프다고 그걸 먹어버리면 다음에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그래서 아예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뻔히. 그러니까 미래를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잘 살려고 뭔가 이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미래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 아주 지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27일 날 연합뉴스에서 대통령님이 얘기를 하세요.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투기 차단 원칙에는 타협이 없다. 이렇게 딱 멋지지 않습니까? 말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좀 동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분도. 그죠? 우리도 답답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 투기 차단을 하는 건 맞다고 봐요. 저도 동감합니다. 투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가끔 급매도 삽니다. 근데 저는 투기 수요자라고 저를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는데 이제는 일반 매매로는 절대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투기를 차단하는 이러한 상태가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사법부에서 경매를 진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경매를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근데 그거 안 사면 채권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 법원에서 나라에서 진행하는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도 안 사는 거, 때로는 누가 살 것 같은 것도 제가 제일 비싸게 사요.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법원에 줘. 그럼 법원에서 그 나라에서 그걸 갖지 않고 빚지고 그 저기 돈 못 받고 한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잖아요. 이건 상당히 잘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세금 내고 세금 더 내고 완전히 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제가 얼마나 저기 경제에 힘을 써주는지 아세요? 수리하지 뭐 옵션 사지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사장님들한테도 수고비도 주지 뭐 하여튼 많이 해요 제가. 제가 경제에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근래에 좋게 느끼는 거는 제가 집 사서 전세 월세를 잘 안 올려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샀던 거 전세 월세를 안 올려. 그럼 세입자분들은 옆집 전세 월세는 다 올라가. 내가 안 올려. 그럼 좋아요 안 오죠? 안 좋아요? 좋아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집값이 그렇게 잘 안 잡히잖아요. 그죠? 잘 안 잡히고 제가 볼 때는 그 꼭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본분의 역할을 잘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배려하고 협조하면서 이 사회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사회가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고 없는 사람도 뭐 버는 걸 막는 건 아니니까 벌면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가 그렇다면 각자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경매에서 집을 많이 사서 다주택자가 됐어. 근데 정부는 다주택자를 쪼잖아요. 근데 나는 다주택자를 집을 많이 사서 거기 나의 세입자들에게 상당히 아주 좋은 질의 집을 싸게 공급해. 그럼 난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국가에서 보면 난 상당히 나쁜 사람, 세입자들을 보면 국민이 보면 난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하나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나오는 정책이니까 거기를 좀 더 세심하게 봐서 국민을 잘 살게가 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있으면 그거는 더 장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죠? 투기를 해서 돈을 왕창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세금 다 내고 내가 뭐 나쁜 일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경매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뭐 국가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단지 제가 다주택자가 됐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세금은 내가 드립니다. 예. 그래도 저를 몰라주는 건 좀 기분이 안 좋죠. 예.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맞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제가 코로나 비상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 봅시다. 정부도 주택을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책, 정책을 막 놓고 막 규제를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나라가 잘 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기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응원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이 코로나는 진짜 비상이에요. 저는 원래 솔직히 사회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디거든요. 뭐 메르스, 뭐 옛날에 사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그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스나 뭐 이럴 때 되게 대도 문감했고 저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스 때 뭐 사스가 2003년도 때 왔대요. 그 다음에 메르스 2015년 코로나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두렵더라고요. 저도 두려워. 어디를 못 가겠어요. 가지를 못하겠어요. 가지를. 코로나 확진자 딱 나왔다 그러면 그 뭐 백화점도 닫고 병원도 닫고 문 닫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을 다 닫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또 뭐예요? 중국에서 원자재 들여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끊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정말 몇 개월 한 3개월 6개월 정도 간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맞죠? 이런 엄청난 타격이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그러면 경제가 완전히 침체되면서 어떻게 해요? 예. 금값은 오른답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금을 하나 샀는데 비싸졌더라고요. 달러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모든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이제 집에서 나가지를 않잖아요. 집에서 나가지를 않아. 아니 마트에는 생필품이 막 그득그득 쌓여있는데 쿠팡에만 다 품절이에요. 쿠팡에만. 나도 쿠팡에 들어가서 살라 했더니 다 품절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마트 가기 싫으니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경기 침체가 될 거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당연히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과정 중에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려나요? 더 기승을 부리면 더 침체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다가 그냥 사그라들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이게 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언젠가는 그게 될 수 있으면 뭐 내일이면 좋겠지만 다음 달이면 좋겠지만 시간이 더 갈 수밖에 없겠지만 가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잡힐 거라고 봐요. 이게 코로나가 안 잡히면 인류 멸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멸망으로? 완전 영화하고 만화에 나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잡힐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만약에 잡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고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돌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만 나라에서 경제 상황이 침체되고 그것이 여파를 타고 6개월 정도 1년 가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경기를 이렇게 북돋으려고 막 정부가 불을 지펴. 정부가 왜? 아유 살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막 불을 지피는 방법이 뭐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금리 이자를 낮춰준다고. 이자를 낮춰주면 기업에서도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갖다 쓰면서 또 월급 주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또 팔아야 되고 외국에다 갖다 팔면 돈을 좀 적고 받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여기 이자도 갚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자가 싸. 그러니까 이자 안 갚으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내수가 죽으면 외수도 죽고 막 하여튼 막 큰일 났잖아요. 그지? 아무튼 이러한 비상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어날 때 돈이 이제 경기가 막 이렇게 불어났으면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돈이 결국에는 쓰고 하다 보면 더 쓸 데가 없어.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로. 결국에 그렇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어디로 몰려요?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여러분들 인터넷 딱 쳐보면 코로나 딱 쳐보세요. 아니 코로나 부동산 이렇게 딱 쳐보세요. 글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스 지나고 그 다음에 메르스 지나고 예.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지나갔고 부동산은 올랐고 우리나라 경제는 결국 올랐고 지난번에 몇 년 잘 경제가 안 좋다고 계속 해가지고 금리 내리고 막 경기 부양책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된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처음부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 자, 현재 코로나가 상당히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린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린 투자자니까. 왜? 잘 살려고.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투기로 자꾸 보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도 좋고 국민도 좋은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다. 안 지나가면 뭐 다 죽는 거지 뭐. 자, 지나갈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경기가 완전히 침체됐던 거를 살리려고 정부가 돈을 풀어 금리를 인하해 돈을 풀면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어느 정도 쭉 성장해가지고 오는데 돈이 많이 시중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투자가 될 것이다. 어디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될 텐데 그 중에 부동산도 반드시 투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동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를 더 해드린다면 항상 위기는 뭐예요? 기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는 기회하고 함께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위기다. 그래서 뭐 기회를 틈타야 된다. 뭐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발언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제가 다 어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위치에서 주변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행동하세요. 진짜로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은 풍족해요, 아직까지.